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1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를 일면 머리로 실었습니다. 제목이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구속된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으로부터 윤석열 총장 관련 진술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보도가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조사단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하고, 조사단은 윤중천 씨를 불러, 여기 윤 씨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윤중천 씨를 불러 이 별장 접대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불러 과거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과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조사단이 이런 내용을 면담 보고서에 남겼다고도 보도를 했어요. 한겨레는 또 그러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 조사에서는 윤 총장과 윤 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서 대한 기초적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으며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아주 강경한 부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지금 확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조선닷컴에 따르면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지휘했던 여환섭, 당시 수사단장입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인데, 이분은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의 통화에서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 기록에는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이름이 한두 번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났다는 것인지 친분이 있다는 것인지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윤중천 씨를 불러 직접 물어보았더니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따라서 윤중천 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애시당초 조사단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 검사는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2013년에 김학의 전 당시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의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 기록부터 다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윤석열 총장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검사와 함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 검사라는 사람은 윤중천 씨를 와 대화를 나눴고 기록을 남겼다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조사단 일원 중에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세력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아주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오늘 오전에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며 이해관계를 보고 사실관계를 여러 방면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난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정권 측의 이해관계를 항상 대변하고 있던 한겨레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맞서니까, 이 정권과 맞서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대결 구도로 갔는데, 이것은 뭐 간단할 겁니다. 이건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알지도 못하고 간 적도 없다.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뒤엎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한겨레 신문이 지금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주도하고 방송도 마지못해 따라오고 있는 이 조국 사건에 있어서 아주 곤혹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도국장이 조국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국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안에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는 모양인데, 오늘 이 보도가 또 한겨레 신문 안에 어떤 변화를 부를지 참 궁금한데, 이것은 사실관계니까요. 사실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면 머리에 기사를 얹었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한겨레는 자신 있다는 이야기고, 대검찰청은 또 그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서 이것은 음해다, 허위사실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전혀 알지도 못한다라고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한겨레 대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가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내부의 분열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전만 해도 한겨레, 윤석열, 문재인, 조국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총장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해서 조국, 한겨레가 박수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7월 하순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야 된다. 청와대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윤석열을 적으로, 과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던 사람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성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있는지 한겨레 신문이 일종의 사운을 건, 이게 만약 거짓말로 밝혀지면 한겨레 신문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일면 톱 기사가 오보나 조작으로 밝혀지면은 외국 같으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와 가지고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물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런 징벌적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기껏해서 뭐 몇 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은 중대 사안입니다. 아주 기초가 주목되는데, KBS 안에서 지금 유시민 때문에 완전히 사장과 기자들이 대치 국면으로 가고, 한겨레 신문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마 이 기사가 촉발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나저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자기 편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KBS처럼 말 잘 듣는
선동기관 내부가 분열됐습니다. 이렇게 분열해 가다가는 결국은 아주 외톨이가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딛고 있는 이 입지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대 한겨레 신문 한번 관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